33차시 4번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수호 운동 2번 두 번째 항일 의병 운동과 의열투쟁이 전개되다를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제히 국권 침탈에 맞선 항일 의병 운동의 사상적 배경과 목표,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은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7쪽입니다. 항일 의병 운동과 의열투쟁이 전개되다. 오른쪽의 사진은요, 1900년대 초에 활동한 의병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의병인데 복장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군무를 쓰고 제복을 입은 모습이 보이죠, 의병 중에. 그래서 이 신분은 군인이었구나, 해산된 군인. 전 시간에 말했던 대한제국 군대 해산. 해산군이 참여한 의병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이 되겠죠. 이 의병에는 어린 소년, 유생, 포수, 상인,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무슨 의병에서? 정미의병에서. 이런 당시 영국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싸우다 죽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죠. 우리 민족은 그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전개했을까? 지금 이 도입구와 관련돼서 훗날 이 기자 인터뷰했던 맥켄지는 한국에서의 투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저서를 쓰면서 이 만남을 회고해서 그들이 희망 없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미소를 보면 문득 깨달았다. 그들을 동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의 동포들에게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유명한 기록을 남깁니다. 3년 전에 했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저희가 유사한 장면이 나왔던 거죠. 어?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령과 의병복귀.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후 추진된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실시되자 지방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의병장은 유인석, 이소웅, 김도하 등이 있다. 이런 유생들은 조선 왕조의 보호를 궁극적인 목표로 봉기를 했는데 이들은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 등과 함께 지방 관청을 공격하고 개화파 관리를 처단하고 일본군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발령을 취소하고 의병의 해산을 권유하자 의병들은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합니다. 그래서 의병은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과 의병제기입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을사의병이 되겠어요.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은 전직 관료인 민종식, 최익현 그리고 국가 존폐의 위기식을 느끼고 봉기했는데 이들이 민종식은 의병을 모아 충청남도의 홍주성까지 점령했으나 지금 홍성이에요. 충청남도 소재지는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합니다. 그다음 최익현 선생 일으킨 의병은 전라북도 각지를 장악했으나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물러나죠. 이때 일본군이 치졸한 방법을 내세웠어요. 대한제국 정부군을 앞에 내세우고 일본군은 뒤에서 있었던 거죠. 최익현은 어떻게 생각했냐? 동족과 싸울 수 없다. 그래서 곧 투항하자. 에, 그래서 최익현은 자신이 이제 투항하고 붙잡혔는데 정부군이 이 최익현을 일본군에게 넘기죠. 그래서 일본군은 최익현을 쓰시마섬으로 보냅니다. 쓰시마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일본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이 단식 투쟁을 전개하시다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제 일본이 어떻게 또 이거 왜곡 조작질을 했냐. 최익현이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 아니죠. 최익현 선생과 같이 끌려갔던 나중에 의병장이 되는 임병찬 선생이 정확하게 진술을 했어요. 최익현 선생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다. 단식 투쟁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위정척사운동, 개항 불가론, 외양일체론을 제시하고 이 을사이병 일으켰던 최익현의 최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을사의병 때의 특징은요. 양반 유생 의병장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민종식 최익현은 양반 유생이지만 평민 출신의 의병장 등이 나타났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돌석이에요. 태백산 호랑이라 불려가지고 유격전을 펼치면서 일본군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학살을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신돌석을 잡으려고 일본군이 많은 그렇게 현상금을 걷었죠. 이 신돌석이 이끄는 항일 의병 부대가 경상북도 내륙과 동해안 일대에서 활발한 항일 전쟁을 전개를 했던 거죠. 이 의사 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돌석 의병장은 1908년에 그 밀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부하가 그 신돌석의 옛날 부하가 부하 집에서 머물다가 신돌석이 피신해 있는데 그 부하가 일본이 내건 현상금에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과 같이 했던 저기 리더였던 의병장 신도석을 배신하고 죽이고 일본군에 갖다 바쳤어요. 그 대가 돈 받은 거죠. 돈이 눈에 멀면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도석이 태백산 호랑이 위대한 이제 의병장이 어처구니 없이 부하의 배신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밑에 역사 다가기에 유인서의 경문을 보니까 국모의 원수를 생각한다. 그다음 부모에게서 바른 머리를 베어버린다. 을미사병과 담별령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의병은 무슨 의병이다. 을미의병 때의 경문이구나. 그럼 최익현의 경문.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양에는 저게 뭡니까? 을사늑약을 말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작년 10월이에요. 양력으로는 11월이고. 이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거예요. 종묘사직이 망해버렸다. 외교권을 뺏겼다.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 죽어서 충의 혼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맞선 을사의병장 최익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인석과 최익현은 보수적 유생층을 대표하는 의병장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 올리며 위정척사운동 벌였고 이처럼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을 둔 의병 활동은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 일제강점기 이 무장 독립투쟁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단발령과 의병분기, 을미의병, 을사늑약과 의병제기, 을사의병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교과서 128쪽이 되겠어요. 정미 7조약과 의병의 확산. 1907년에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으니까 이거 외교권 행사를 금지한 을사늑약에 위반된 거다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로 해산시켜버리죠. 이를 계기로 해산 군인들이 의병 투쟁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되죠.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확산되고 의병 전투력이 크게 강화돼요. 그래서 의병 투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일본군과 싸운 거죠. 양반 유생과 전직 관료 외에도 농민, 상인, 포수 등 다양한 신분이 참여한 형태로 발전됩니다. 군대 해산 당일날 서울에서 엄청난 일본군과 대한제국 해산 군인들 간의 시가전이 벌어져요. 많은 군인들이 총 들고 맞서 싸웠으나 중과 부족으로 일본군에게 학살당했어요. 그 시신들이 서울을 밖으로 그 소지문 북문 쪽으로 시신들이 나뒹굴고 일본놈들이 갖다 버렸죠. 해산군인들 시신들을. 그런 모습이 참 떠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이 포수 등과 함께 다양한 신분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춰야 돼요. 여기 정밀병장의 홍범도 장군 보이죠? 환경도 갓산. 홍범도 장군이 바로 포수입니다. 포수 출신 아니에요. 이제 함경도에서 호랑이 잡던 타이거 헌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1907년에 일제가 포수들의 총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요. 일제에 저항할 수 있다. 포수들의 총기 휴대 금지 명령을 내리자 이게 생업을 잃게 됐잖아요. 우리 포수들이. 그래서 이 총을 압수하러 들어온 일본 놈들을 홍범도 장군과 그 동료들이 다 쏴 죽이고 무기를 다시 빼들어가지고 저항하는 의병으로 나서게 됐어요. 이게 정밀의병입니다. 일본군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총잘 쏘는 이제 포수하고 해산군인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크게 겁을 내지 않았는데
총잘 쏘는 이제 포수하고 해산군인들은 일본군과 전투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가장 겁을 냈다고 하죠. 이게 다양한 신분들이 참여한 형태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었습니다. 의병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의병 지도자들은 양반 출신 유생의병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해서 13도 연합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해 서울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1908년 1월에. 그래서 이인영은 이들은 그 13도 연합부대는 13도 창의군은 각국 영사관에 경문을 보내서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왜 요구했냐면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는 의로운 군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각국 영사관들은 의병을 도왔을까요? 다 일본 편이었기 때문에 이 의병의 요구를 묵살했어요. 그 의병은 참 이 13도 연합 의병부대는 외롭게 싸웠던 거죠. 근데 서울 진공작전 앞두고 이인영 총대장이 부친상을 당하게 돼서 이인영이 총대장직을 사퇴하고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부친상을 마치고 3년 후에 의병에 다시 참여하겠다 이렇게 돌아갔지만 이인영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장이었던 허위가 이제 이끄는 연합부대가 동대문 밖까지 30리 전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완강한 공격에 결국 패하면서 13도 연합의병부대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인영이 그 부친상을 당해서 돌아간 거는 유교적인 충효의 윤리, 효의 윤리에서 보면 어떻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외세를 몰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이 총대장직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약속도 지키기 전에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이런 것은 좀 어떤 유생 의병장들의 어떤 한계 의식의 한계가 보이는 행동이었던 거죠. 전통적인 시대, 낡은 시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의병들은 전국 각지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계속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우편 취급소, 금융조합, 철도, 전선 등을 파괴하고 일본에 협조하는 요 악질 매국 친일단체 일진의 회원과 그 다음에 일본군을 보조하는 헌병보조원 같은 동족인데 일본 편을 든 놈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과 싸웠죠. 공격을 했어요. 일진회도 일본군으로부터 무기 받아가지고 의병 토벌하러 다녔다니까요. 일진회가. 일진회가 당시 대한제국 말기에 10만 명이었대요. 전국적으로 회원이.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인구 5%가 친일파였나? 그렇게 되나? 하여튼 친일 세력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의병 진압을 보겠어요. 의병 투쟁이 지속되자 일본은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의병을 진압을 했죠.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지속적으로 5%가 아니라 0.5%였죠. 친일파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 의병들이 지속적으로 항전하자 일본은 이른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의병 부대의 근거지인 호남 지역에 의병 말살 정책을 전개합니다. 촌락과 가하고 초토화하고 양민을 학살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일명 비질 작전이라고 해서 한번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인원수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군이 나가요.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인원수를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인원수의 변동이 있는 마을이 생기면 그 의병이 협조한 마을로 관주해가지고 그 마을을 불태우고 학살한 겁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붙잡힌 저 의병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된 호남 지역 의병들입니다. 다 처형당했죠. 그리고 이 의병들이 사용했던 머지않아 국권을 되찾으려는 불원복이라고 쓰여있는 태극기. 이제 왼쪽 사진에 나오죠. 이런 일본의 그 남한 대토벌 작전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태워 죽이고 말려 죽이고 하는 아주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이런 작전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의병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 땅인 만주와 러시아 땅인 연해주로 이동해서 이후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는 독립군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본 항일 의병운동을 보면요. 1907년 이후 의병 지도자들이 다양한 신분입니다. 사병 출신, 유생들이 제일 많고 농업, 포수도 있죠. 이게 다양한 계층들이 나오는 게 바로 정미의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미의병 때부터 양반 유생 의병장들의 그 우월적인 신분의식이 좀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의병장들이 굉장히 뭐 신분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평민 출신 의병자도 무시하고 그랬어요. 서울진공작전 할 때는 학대 무시했죠. 뭐 신돌석 부대나 홍범도 부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제 양반 유생 이인영 같은 사람 13도 연합의병 부대에 있고 그랬죠. 그다음 이제 일본의 진압으로 인한 의병의 피해. 이 지금 의병수가 급감하게 된 거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 할 때잖아요. 근데 사망자 수가 이제 극에 달했다가 지금 이 1909년이 확 떨어지죠. 바로 일본군의 잔인한 탄압,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의 결과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의병수의 변화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해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당하면서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 실패, 9년에 남한 대토벌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의병들은 만주나 열애주 이주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무장투쟁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미칠조약과 의병학산, 정미의병의 원인 구성 활동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 의병 진압, 남한 대토벌 작전, 의병 부대의 근거지를 초토화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129쪽의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이라는 말은요, 의사와 열사의 투쟁이에요. 의사와 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의사는 그 무력을 주로 사용했던 분이고, 열사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력 투쟁을 해. 근데 개별적으로 한 거다. 그럼 열사도 그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한 거다. 열사. 그래서 유관수는 열사. 평화시 주도했으니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죠. 그래서 무장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의사. 의사와 열사의 투쟁을 합쳐서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열투쟁하고 테러하고 이제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테러는요, 범죄예요. 이건 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적과 관련 없는 민간인들까지 확살하는 뭐 자살폭탄 테러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건 이제 범죄인 테러고요. 의열투쟁은 적만 공격을 하는 게 적만. 적만 죽이는 거죠. 침략의 원인은. 침략의 원인은 적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의열투쟁입니다. 그럼 이제 전개양성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의열투쟁이에요. 정당성이 없는 게 이제 불법성이 이제 그것이 바로 테러고요.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조약 반대 투쟁이 전개되죠.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와 유생들은 조약의 폐기와 을사오적 바로 누굽니까?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자들이 바로 을사늑약 체결의 이토 히로부미 편에 가담한 자들 아닙니까? 대명사가 이완용이고요. 그래서 이 을사오적 처단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했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글인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실렸어요. 거기에 시일야 방송대국에서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 대신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500년 사직이 멸망하게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죠. 전현직 관료인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그 다음에 대전이 나온 의병장 송병선 이런 사람들은 뭘로 저항했다? 자결로 저항했어요. 번호 1번 방법. 자결. 자결은 자살하고 다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하고 뭐 자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결은요. 죽음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 침략자들이 지배를 받지 않겠다 거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죽음에. 이 자결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결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정치적인 죽음이다. 이 외세의 지배를 죽음으로서도 거부한다. 이 뜻이 자결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결 안 할 거예요. 외놈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어야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산도 등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하다가 사전에 체포되었고. 그 다음에 나철 선생, 나중에 이제 만주에서 대종교를 만드는 분이에요. 나인영, 본명은 나인영.
그 다음에 오기오 이런 분들은 자신해라는 여기 암살단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을사늑약 체결 이전 일본 정부 요인들에게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하다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처 오기오 등이 오적 암살단 바로 자신해를 만들었죠. 예전 교과에서는 오적 암살단이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한 표현인 자신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을사오적 제거에는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게 사건 번호 2번이라고 적어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8년에 전명훈 장인한 우리 동포 두 분이 일본의 한국 침략이 정당하다고 짓거리고 다니던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 죽였죠. 저격했습니다. 사건 번호 3번. 이 의열투쟁의 대표적 성공한 사례죠. 연해주에서 그 다음에 의병투쟁을 벌이던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러시아 미ля가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 하얼빈에 온 한국 침략의 원흉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했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사건 번호 4가. 그 다음에 이재명 의사는 친일 매국노 누굽니까? 의사오적의 대표적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을 처단한 것이 국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어요. 이게 사건 번호 5번입니다. 이러한 의열 활동은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죠.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국외에 알린다. 이 의열 투쟁의 목적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을사늑약 반대운동, 배경 전개. 교과서 129쪽 하단에 보면 자료 1번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당시 러시아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일본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랴오동반도 끝에 그 리순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완성했던 글이 안중근 의사의 글이 동양평화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일본 침략자를 처단한다는 굳은 강호를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약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기 손도장을 찍었죠. 대한국인이라고 지금 손도장. 그래서 동의 단지회라는 조직을 해서 단지를 손가락 자르고 3년 안에 일제 침략 원흉을 제거하겠다. 침략자를 처단하겠다. 이런 맹세를 했고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으로 나온 거죠. 보면 앞에 부분에 동양평화론의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러일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셔요. 백인종의 선봉을 일본이 무찔렀다. 러시아를 격파한 것이 기뻐했는데 동양인의 입장에서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이후에 한국을 억압하고 바로 을사늑약을 맺고 점거하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러일 전쟁의 러일 전쟁을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개소리를 짓거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일본의 명성과 공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다. 이게 정확한 인식이죠. 그렇죠? 침략의 원흉이 일본이구나. 일본이 잘못된 동양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래서 그 침략을 원흉, 동양 평화를 깨는 그 거짓된 동양 평화를 주장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자신이 총으로 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진정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뭐냐?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침략하지 않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한중일이 연합해서 서양 세력을 막아내자. 침략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 한중일 연합군도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었어요. 동양평화론 집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날 위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죠. 처형당하셨어요. 일본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10시 오전 10시 그 시각에 맞춰서 안중근 의사를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을 집행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시각이 1909년 10월 26일 날 오전 10시였거든요. 지금 다 하얼빈역에 가면 만주의 하얼빈역에 중국 하얼빈역에 가면요. 그 안중근 의사를 기념해서 지금 시간이 딱 멈춰져 있잖아요. 10시.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시간.
그 다음에 자료 2번 전명훈 장인환의 이거 스티븐스는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으로 왔던 자잖아요. 외교 고문으로. 고문 임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입 다물고 살지 않고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여 한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 많다라고 짓거리고 다녔어요.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총 맞는 거죠. 이에 격분한 전명훈 잔인한 의사가 이제 미국에 살던 우리 동포인데 저 노동자로 가서 취업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이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 서로. 스티븐스 저기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1908년 3월 그날 거사 당일 전명훈 의사가 먼저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쐈으나 맞히지 못하자 총성을 듣고 달려온 장인한 의사가 스티븐스를 쏴서 저격해서 죽였어요. 이자 스티븐스. 이들의 의거 활동이 당시 교포들의 항의를 지게 고조했죠. 당시 교포들은 전명훈 장인한 의사의 구명운동, 법정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이것이 정당한 의료투쟁임을 알리기 위한 구명운동을 전개했죠. 미국 법정도 처음에 이제 장인환 의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감형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미국 법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이게 죽을 짓을 저질렀다 이게 스티븐스 기자가. 저기 처단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스티븐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저격 1908년 그 다음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 1을 읽고 안중근이 러일 전쟁을 바라본 관점,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결심했을 때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 돼요. 1번은 러일 전쟁의 명분으로 동해안 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함을 내세웠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내세웠던 거예요. 이 때문에 안중근은 러일 전쟁이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동해안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잘못 인식했던 거죠. 한국과 청이 일본을 지원한 이유였다고 바라봤는데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이후 약속 지키지 않고 오히려 침략자의 모습으로 한국의 국권을 박탈했죠. 이에 안중근은 일본이 침략자의 모습으로 동해안을 깨트리는 원흉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료 1번, 2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열투쟁이 일어난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일제히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우리 민족은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의 한국 침탈을 왜곡하여 미화했던 스티븐스를 처단했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이고 일제히 침탈을 세계에 널리 알려 일제히 침탈을 막으려고 한 것이 바로 의열투쟁의 이유가 되는 거겠죠. 확인학습 1번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실시되자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은 을미의병. 2번 의병 지도자들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여 13도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을 편성하고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으나 실패했죠. 3-1번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한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군대를 해산하자 이를 계기로 을미의병이 아니었죠. 정미의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X.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장인환인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 저격했죠. 맞죠? 학습지 49, 50차시입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1번. 1번은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으로 소치한 을사늑약이 되겠죠. 1번은 을사늑약. 2번 한국병합조약이죠. 2번은 한국병합조약. 1910년에. 그 다음 고종의 해산권고. 단발령 취소, 단발령을 취소하고 의병에 대해서 해산 권고해서 을미의병이 해산됐다. 그 다음에 최익현, 2번에 들어간 말은 최익현이 되겠죠. 최익현. 그럼 자료학습 1번에 을미의병 당시에 유생의병장 유인석의 국모의원수생과 받은 모니터를 풀베어 집행했다. 이게 뭐야?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말하죠. 예? 반발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내 개념 정리 3번에 의병부대의 근거지 초토한 남한 대토벌였죠. 한반도 남부로 의병은 대토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4번 안중근 의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들어갈 놈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죠.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26일. 형성평가 1-1번. 을사의병이 아니라 을미의병. 을미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도석 등장. 을미의병이 아니라 을사의병 때 처음 등장했다. 정미의병은 고종 광제퇴위에 한거에 일어났으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전투력이 강화됐죠. 맞죠? 고종 광제퇴위, 정미칠조약에 반대해서 정미의병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3도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죠. 이인영 총대장. 맞습니다.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생의병장들이 13도 연합부대를 편성했다. 이거는 정미의병 맞죠? 전국적 확산된 의병전쟁, 해산군인 참여, 다양한 계층 참여로 신분대 차별을 약화됐다. 맞아요. 근데 서울진공작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실패한 바람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미주친 의병, 국모의 원수, 머리털을 풀것이 된다.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되겠죠. 동학농민군 잔여색에 참여했죠. 의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죠.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신돌석이 등장하는 건 을사의병 때부터다. 3번이 답이고 고종 해산 공고 조칙에 따라 해산됐고 유인석, 이소홍이 대표적인 의미의병장이었어요.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 위정척사운동 전개하던 사람들이 주도했다. 4번 기억 니은에 들어가 명동사업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의사.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칼로 찔렀죠. 이완용이 중상을 입었는데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살아났어요. 참 악인들이 생명이 질겨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죠. 이완용은 1926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1919년에 3.1운동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이완용이. 인간 쓰레기들이 오래 삽니다. 디귿은 1909년 러시아 미략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얼빈 누굽니까? 니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이재명 의사도 1909년에 이 의거 이후에 붙잡혀가지고 당시 신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910년 초에 청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처형당했다. 이재명, 안중근 위대한 분들이다 이거죠.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또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도록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